최근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젊어지는 화장품 혹은 젊어지는 운동, 젊어지는 패션 이런 마케팅이 유행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전 두 번째 10년 젊게 사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시는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승남 박사님, 배한성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노년층들의 성형 열풍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배한성 선생님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뵈세요. 제가 얼굴 마사지를 한 지가 17년인가 8년 돼요. 이게 송도순 씨가 네. 배 선배 미리 그럼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남성들은 그 피부 마사지를 안 해줬어요. 그런 부수가 없었어요. 여성들만 했지. 20년 전이면 그렇죠. 17년, 17년 8년. 그때. 그래서 새벽 일찍 가서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그랬었죠. 네.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9988 1234 아시죠? 네. 99세까지 88에게 88에게 살다가 살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3일날 딱 하나님한테 간다. 이야. 그 88 골골 차이가 뭐냐? 예. 바로 건강에 되는 비결인데 네. 네. 옛날에 환갑했으면 환갑 안 해요. 그 뭐냐? 점점점 맞습니다. 남자들은 네. 우리 배한선 씨 같이 이렇게 머리도 좀 날라 그러고 근육도 좀 생길라 그러고 여자들은 살도 뺄라 그러고 더 이뻐 보이려 그러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게 어떠냐? 그게 바로 건강에 사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그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은 좀 내가 치료를 받을까 하는 부분이 남성의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라든가 제 생각에도 정력과 관련된 부분에 또 이 시장이 좀 크잖아요. 네. 여러 약품 시장 중에 가장 많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력과 관련된 발기부전 치료제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요. 통계를 제가 봤더니요. 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이 시장에서 팔린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주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합하면 거의 2년 전보다 2배가 돼 있답니다. 네. 이제는 이거를 극복해봐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 그런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판 비아그라라고요. 한의약품의 이름도 재밌어요. 88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팔팔 그랬잖아요. 팔팔하게 살다가 네, 이게 올 상반기에 비아그라보다 6배나 더 많이 팔렸대요. 그게 가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기존 비아그라가 이제 하나당 12,000원이었는데 네. 88정은 여기 한 5분의 1 가격이에요. 2,500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비아그라 이제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먹던 분들이 이제 좀 싼 가격에 파는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시장이 옮겨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판매량의 한 37%가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저희 친구들만 해도 병원 처방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한 20명 동창 중에 예.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세대 정도 나이 되면 고민이 뭐냐? 그걸 먹어도 뭐 이렇게 튼튼하지를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발기부전이 되는 거 이유가 쇠파이프 오래되면 여기 녹슬어요, 안 쓰요? 네네네. 녹이 슬죠. 네. 거기 막힌 데다가 물을 자꾸 넣어봐야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 호르몬도 떨어지지만 한 가지는 네. 혈관이 녹이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 녹이 슬게 되면 우리가 발기부전제 치료를 드셔도 얘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발기되는 거가 그 혈관이 늘어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동맥경화 검사를 해보고 예. 동맥경화 치료를 갖다 꾸준히 받게 되면은 예. 그게 녹아나는 주사가 요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생길 수가 어딥니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예, 지금 예. 배한수 씨 말씀드렸듯이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50대, 60대뿐만 아니라 제일 나이 많이 든 분이 87세세요. 87세요. 네,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한, 건강한 성생활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인터넷에 뭐 이거 싸게 판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품들. 네, 예. 그거는 가짜가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판례가 하나 떠오르는데 80대 초반인 이제 남편분이 있었고 60대 후반인 이제 아내분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죠. 근데 네. 이 아내분이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어요. 근데 네. 이유가 뭐냐? 23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1960년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네. 1980년부터 서로 이제 잠자리를 멀리했어요. 멀리해서 한 23년 동안 이제 잠자리를 안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뭐 남편
남편의 약간 좀 가부장적인 태도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아내분이 결국은 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네. 이 재판부가 23년 동안 어쨌든 남편도 인정했거든요. 그래 나 성관계 갖지 성관계 안 했다. 않았다라고 했는데 남편의 손을 오히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왜요? 예. 이제 그 재판부의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부부에 따라서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서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요구하거나 요금받음이 없이 그냥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다. 네, 이거 네. 이제 전제로 정말 이렇게 성관계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려면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상대가 성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이 이거 한번 치료를 한번 받아서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거절했을 경우다. 근데 이 남편분은 왜 그때서부터 이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면 이분이 전립선염을 앓고 있었어요. 아, 병이 예. 있으셨네요. 네, 그걸 얘기했었고 또 결국 나중에는 전립선암까지 좀 아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이걸 뭐 성관계 거부, 부당한 성관계 거부라고는 할 수 없다.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난다. 맞아.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못 담아주니까 찌글찌글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린내가 나는 거죠. 뭐 집에 있는데 뭐 2, 3일 뭐 그냥 뭐 매일 감아야 되는 거죠. 매일 감아야 돼 이러고. 네.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2012년에 네. 96세 노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거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노인은 94세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리고 96세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연세에 성관계를 대단하시네요. 가졌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성관계를 가져서 2세를 출산하는 건데 아. 그것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어머나. 낳고요. 최고령 아빠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셨습니다. 저희 나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계산하겠는데. 90년, 야, 그러면 앞으로 20몇 년은, 그러면 안 되겠는데, 뭐, 오늘부터 운동 좀 다시 여기서 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나이 차이는 40년이라는 거죠. 네, 근데 나이 들어서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주변에서 특히나 뭐 손자 손녀 가지신 분들은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난다. 맞아. 우리가 피부가 젊을 네. 때 뭐 장혜영 씨나 뭐 임 변호사 같은 그 나이에는 피부 재생이 한 28일에서 3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생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포가 세고가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재생 기간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일, 50일 되면 낡은 피부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옷을 갖다 빨지 않고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그랑 똑같습니다. 어머. 이제 동창, 하여튼 무슨 모임 나가면,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게으르고 이런 친구가. 그리고 유독 정말 그 냄새나고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돌직구를 막 내. 야, 만 넌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식으로 용서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벌써 부인들이 나오면 막 뭐라 그러죠. 그런 공격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아이들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왕따가 되더라고요. 아유, 가꿔야 돼요. 근데 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있는데 뭐 2, 3일 뭐 그냥 뭐 머리 안 감아도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매일 감아야 되는 거죠. 매일 감아야 돼 이러고. 돌직구를 날리.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가 방광에 오줌을 담아 놓잖아요. 네. 그 방광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잘 움직이고 늘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그냥 겉으로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방광이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못 담아주니까 웃거나 막 운동을 하면 찌글찌글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린내가 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이고. 전체적인 거고, 그 전 남녀 통틀어서 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친구들이 저거 뭐니까 전립선 비대증 있잖아요. 네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오줌을 누다가 찌급찌급 싸게 돼요. 그래서 잘 털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줌을 넣고 나서 오줌 끝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팬티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요도가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떨어져 애가 이렇게 꽉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팍 웃다 오줌이 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지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슨 운동을 하냐? 케켈 운동이라고 있어요. 항문에 힘줬다 저희는. 뺐다, 힘줬다 뺐다 운동하면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요실금 팬티 있거든요. 예. 뭐 애기들 같은 거 그런 거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인 전용 바디 클렌저가 있대요. 저는 네. 사실 몰랐는데 그 바디 클렌저가 있는데 근데 이게 비싸요. 개운이라는 그 바디 클렌저는 스위스 제품인데요. 네. 660ml에 12만 9천 원. 이거 이야. 엄청 비싸네? 비싸네요. 스위스 제품. 요만한 거죠, 예, 600ml.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네. 700ml 시니어 클린이라는 독일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나마 조금 싸요. 83,000원. 어유 그래도 그 얘기를. 저는 왜냐면 아무래도 이 대중분들 만나고 뭐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깔끔을 떨거든요. 네.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남자인데도 팬티를 2번 갈아입는다 그러면 그날 진짜 진짜 저는 오,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오. 그리고 그 아까 뭐 소변 보면서 이렇게 예, 예. 잔뇨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저는 휴지 같은 걸 써요. 제가. 아. 아, 그거 좋으신 방법이네. 그 남성이 아무리 그 깔끔 떤다고 해도 네. 그 클린하게 안 되거든요. 그 휴지를 쓰면은 아주 깨끗하죠. 음식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들이 마늘이나 양파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그만큼 식생활이 이 채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이거 냄새 때문에 이거 냄새 날까봐 이거를 끊는다라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담배를 안 배웠어요. 아 처음부터 안 피셨어요? 처음부터. 아. 네. 담배 피시는 분하고 같이 방송하려고 그러면 어느 땐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여러 개 놓고 해요. 예. 한 20년 전만 해도 마이크가 하나였어요. 그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서로 마이크를 하나로 해서 한 냄새 나는구나. 다섯 얼굴이 이렇게 들이밀게 되죠. 예. 아우 담배 많이 피시는 네. 선배님 그거 아주 곤혹스럽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이 위생에 대해서 깔끔을 떨어야 돼요. 네. 나이가 들면 박사님 네. 뭐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그 변화를 안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호르몬을 뭐 주입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홀만하게 되면 생각 많이 하는 게, 난 네. 여성이니까 여성 호르몬, 난 예. 남성이니까 그렇죠. 남성 남성 호르몬. 호르몬. 이걸 지켜야지 네.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아니면 젊어지겠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이제 그 아기를 낳을 때, 네. 그 정자를 만들 때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으로. 네. 그건 뭐 성장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애들은 키 클 때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다 모든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큰 의학적으로 밝혀진 호르몬 딱 하나예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오. 근데 이게 20대가 지나게 되면 10년에 14.5%씩 감소를 합니다, 점점. 네. 근데 그거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 머리털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근육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뱃살이 빠져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증가됩니다. 잠이 잘 알아요. 잠이 잘 와요. 근데 반대가 되면 잠이 잘 안 오고 머리털 빠지고 그다음에 배가 뚱뚱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나이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떨어지니까 얼굴도 늘어지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검사에서 예. 자기가 모자란다 예. 할 경우, 그러니까 모자랄 경우에만. 네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좀 아파요. 이거는 양이 일주일치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는 매일 맞는 거. 저도 맞아요. 매일 맞은 지한 4, 5년 그래서 됐어요. 젊어 그걸 맞고 나니까 머리가 안 빠지니까 10년 전에 같은 환자분이 저 딱 보더니 원장님 똑같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는 한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고요. 한 번에. 매일 맞는 건 한 10,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돈 안 들이고 그렇죠. 지키는 그걸 방법일 원합니다. 텐데 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사람은 맞는 거지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리 뭘 하느냐, 첫 번째 뭘 하느냐, 우리가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붙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러면 근력 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항상 빨리 걷는 거. 그 다음에 숙면을 잘 취해야 돼요. 토마토하고요. 네. 바나나가 숙면을 취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네, 나이 들면은 고기 안 먹거든요. 육고기요. 깜찍하고. 돼지고기, 소고기랑. 그렇죠. 그 수육으로 삶아서 먹고 계란을 하루에 한두 개 삶아서 먹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을 저절로 나오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제가 많이 들은 걱정거리는 탈모예요. 탈모, 뭐 샴푸 이런 것부터 약까지 상당히 탈모에 관련 제품도 많이 엄청나요. 나오잖아요. 2004년만 하더라도 4천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적은 규모는 네, 아니에요. 네, 네. 샴푸만요. 그죠. 발모제, 탈모 방지 샴푸 다 합해서 이제 발모와 관련된 거, 탈모와 관련된 제품이 그 정도인데 2012년에는 이게 4조 원이 됐어요. 예? 몇 배예요? 10배가 늘는 거예요. 불과 8년 만에 10배 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아예 예. 작년 11월에 탈모 이식 수술을 했어요. 뒤에서 예. 3,000개 정도를 띄어서 앞에다 이렇게 3,000번을 제가 이렇게 이 머리에 심었어요. 그게 지금 1년 되려면 이제 몇 개월 조금 남았죠. 예, 예. 근데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무슨 그 건강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 네. 탈모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탈모 그 이제 전문 닥터분을 만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은 그냥 조금 그러신데 놔두면은 C형 탈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M자 탈모가 네. 있는 데다가 여기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심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서 그래서 400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그냥 그 가서 시술하는데 예. 엎드려서 있어요. 여기 이게 드러낼 때. 예. 그게 좀 엽기적인 것 같아서 네. 다음에 한다 그러고 일어날까 그러다가 아니야 해보자 그러고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헤어스타일이 전에는 안 살았어요. 예. 저도 브릿지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을 냈었는데 네. 탈모가 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스타일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왁스 조금만 바르고 그래도 뭐 괜찮죠. 네. 건설방그래 보이죠. 진짜 멋지세요, 지금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 30대부터 완전 진짜 C자형에다 중간까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여기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니까 한 10몇 년 전부터 꼭 지킨 게 있어요. 저는 뭐를 하느냐. 계란을 매일 하나에서 두 알 꼭 먹어요. 근데 쌀먹습니까 생입니까? 생으로 먹게 되면 머리가 더 빠집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계란을 먹을 때 꼭 삶아서 먹어야죠. 삶아서? 네, 삶아서 먹는데 왜 그러냐. 계란 노른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특히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오틴. 그 많이 비오틴 성분은 바로 뭐냐. 계란 흰자가 날거로 먹으면 걔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란 흰자가 날거로 먹으면은 거기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있는 비오틴도 뺏어가니까 머리를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탈모의 법칙이 뭐냐. 네. 첫 번째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좋다. 깨끗하게 감고 노폐물을 빼야 되니까. 청결이도 그냥 예, 청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마사지 하니까 뭘 많이 하냐면 딱딱한 걸로 막 뚫기는 사람이 그래요, 있어요. 네. 그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하잖아요. 그 혈액순환을 반대로 막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주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손가락으로?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다 아다시피 어떤 음식 먹으라고 그러죠? 까만 음식. 까만 음식. 까만 콩, 까만 까맣게 깨. 그런 게 왜 좋냐? 거기에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성분이 혈액을 갖다 맑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눈에 피로를 푸는 게 좋대요. 근데 피로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를 많이 보고 마사지 많이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음식이 한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시대 화랑들이 사실 7가지 곡식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래요. 어쨌든 곡식이겠죠. 식이섬유도 많고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많고 노화 방지 성분도 있고 아주 똘똘 뭉쳐있는 이것만 먹으면 그냥 피부도 좋고 노화 방지 성분으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뭐. 검은 콩 말고. 콩보다 작은. 예? 깨! 흑임자. 검은 깨! 흑임자라고 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좋아요. 흑임자. 검게 좋은데 그 네. 콩보다 좋은 이유는 이게 콩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별로 없어요. 예. 토코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이거 그냥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 왜? 진짜요? 어머. 대변으로 다 빠져나버려. 예, 예. 그래서 그 깨는 바로 먹기 전에 깨서 먹는 게 빠서. 깨는 깨서 먹어라. 깨는 깨서 먹어라. 아니, 깨는 깨서 먹어야 돼. 알았죠? 약간 검은색했는데 이번에는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을 과일과 채소에는요, 이제 안토시아닌, 아까 말씀하신 안토시아닌이 많은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근데 포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라색이죠. 그런데 이 포도보다 30배 이상이 오.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보라색 이것은 식품이에요? 무엇일까요? 네. 가지. 가지. 보라색 아니에요? 보라색? 그렇죠. 같이. 땡! 아니면 아닙니다. 보라색 양파. 양배추. 아니에요, 둘 다 있잖아요. 양배추도 있고 아니에요, 양파도 아니에요. 있고. 정답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안토시아닌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줘요. 하나는 혈관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우리 세포라는 게 모든 게 쇠파이프 오래되면 아까 녹슨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각형 색깔이 갈변하잖아요. 네. 그걸 산화라고 그래요. 네.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작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게 되면은 우리 두뇌에 예. 그 뇌세포를 죽이는 것도 바로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뇌세포를 산화시키는데 그걸 없애주기 때문에 바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베리. 베리베리가 베리베리 좋습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법, 여기 나와 계신 두 분께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 선생님께서는 어떤 비결? 젊어 보이는? 저는 제가 이 성우 생활해서 그런지 예. 사람한테 그 말의 속도가 주는 청량감, 젊고 나이들 그의 말의 속도에서도 그게 많이 나타나요. 저는 말을 빨리 해요. 상당히. 네. 예, 예. 톤도 좀 높고. 예. 근데 대개 우리 친구들은 어떡하냐? 사람이 말이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게 저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 그 젊음과 건강이라고 그래. 우리는 젊음은 잃었으니까 건강은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떡하냐? 사람이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젊음과 건강이라고 합니다. 야. 젊음은 이렇지만 건강이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훨씬 제가 20년 젊어 보이시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네, 그 자리에서 본 것 같아요. 진짜 아, 그거예요. 말을 좀 말의 빨리 속도 네. 상당히 중요하고 구운 말 집어넣지 않은 거. 그게 말이야 저기 뭐냐 그게 말이야. 그게 너무 말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김경훈 씨 우리 나이 물어볼 때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몇 학년 몇 반이에요? 그렇죠.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저요. 4학년 5반입니다. 4학년 5반. 네. 저는 5학년 9반이라서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저는. 네. 김경훈 씨 몇 평이세요? 45평입니다. 저는 59평입니다. 누가 평수가 넓어요? 대원장님 저보다 평수가 더 넓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이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수가 많은 것만큼 난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23평. 23평이요. 네. 예, 오늘 우리 이승남 박사와 배한 선생님 모시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법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특정 시술로 잠깐 얼굴이 젊어 보이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속까지 젊게 사는 비결은 바로 생활 속에 있는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젊게 사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도 그 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